안녕하십니까. 미래 프로퍼티 그룹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용진 회계사님이랑 부동산을 구매할 때 개인으로 사냐, 트러스트로 사냐 이렇게 구조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좀 투자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더 강력한 절세 구조는 없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산가와 사업가 분들의 필수 코스, 법인, 컴퍼니, 그리고 퇴직연금인 SMSF 구조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법인, 컴퍼니로 구매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어떠세요, 실무에서는? 법인은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안에 캐시플로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보다는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직장인 계시는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직장인들보다는 이제 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법인의 장점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sset protection. 이제 법인은 개인과 완전히 분리된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송 리스크가 있는 프로페션이면 자산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법인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트레이딩 하신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있고 패시브 인컴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30%의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그러면 많이 발생해도 개인 소득이 47%까지는 올라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CGT 디스카운트가 줄어들 경우에 그러니까 개인의 effective tax rate이 이제 회사보다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개인이 유리하다가 아니라 법인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법인이 세금을 내는 것 자체를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회사 안에 프로핏을 남겨놓고 재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 디비던 인컴으로 가져오시는 전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단점도 명확한데 이제 네거티브 기어링이 트랩됩니다. 이제 법인 안에서 발생된 손실은 개인 소득과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개인처럼 세금 환급 효과를 바로 보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단점은 코스트. 우선 법인 설립 비용이 약 1,000불에서 1,500불 정도 발생하고 매년 회계 비용도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코퍼레이션 액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디렉터 의무가 있고 규제도 더 많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법인은 절세 구조라기보다 세금을 관리하고 이연하는 구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단기 절세 목적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쌓아가시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그런 구조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꿈꾸는 SMSF. 이제 내 연금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이거 이제 세금 혜택이 진짜로 많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 구조가 정말 좋냐, 나한테 맞는 구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모든 분들한테 맞는 구조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세율입니다. 이제 SMSF나 슈퍼펀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accumulation 페이스와 펜션 페이스가 있는데 accumulation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15%로 낮아지게 되고 1년 이상 보유할 때는 CGT가 10% 정도 그러니까 은퇴 전에. 네. 네. 그리고 이제 펜션 페이스로 넘어가실 경우에는 사실상 세금이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장점은 이제 asset protection인데요. 마찬가지로 SMSF 안에 있는 자산은 개인 채권자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즉 개인 리스크와는 분리가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SMSF는 결국은 이제 은퇴 이후를 위한 장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잘 설계를 하면 은퇴 후에 세금이 없는 인컴 스트림이 가능합니다.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단점은 명확한데 이제 SMSF로 이제 뭐 부동산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본인이나 가족들이 거주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이거는 절대적으로 금지된 부분입니다. 이제 또 다른 단점은 엄청난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SIS 액이 적용이 되고 특히 이제 related party 거래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제 회계사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구조 또한 일반 대출이 아니라 LRBA 구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도 복잡하고 LRBA 구조 자체 설립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점은 이제 일반 부동산처럼 개인이 샀을 때 이용하는 부동산처럼 이제 에쿼티를 활용해서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닫혀 있는 구조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SMSF는 절세만 보고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잘못 이해하면 감사 리스크가 상당히 큰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사님 2026년부터 또 SMSF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연금 잔액이 이렇게 3 million을 초과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디비전 296 규정이 도입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제 특히 고가 부동산을 SMSF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럼 역시 세상에 정말 완벽한 구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전 영상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크게 4가지 구조를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인디비주얼, 그리고 이제 트러스트, 그리고 컴퍼니, SMSF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구조가 완벽하다라는 네. 그런 구조는 없어요. 이제 상담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데요. 이제 프로퍼티를 사시려 하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본인이 거주하시는 목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투자 목적이신지, 혹시 정말 이제 들어가 사실 그 생각이, 인텐션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이제 어느 주에서 사실 건지, 얼마나 기간 동안 보유하고 계실 예정인지, 그리고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다시 넉다운하고 다시 이제 리빌드 하실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또 프로퍼티가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서 과연 돈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인볼브 돼서 구매를 하시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구조가 맞는지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구조는 절대로 남을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내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본인의 이제 퍼스널 이제 circumstance, 개인 상황, 그리고 롱텀 이제 골, 장기 플랜 같은 거를 좀 체크를 하고 명의를 선택하시는 거, 구조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오늘 이제 이용진 회계사님 모시고서 법인이냐 그리고 SMSF냐 고급 전략에 대해서 또 살펴봤는데요. 누구 명의로 어떤 구조로 부동산을 구매하실지 좀 감이 오셨을까요? 그래도 만약에 헷갈리신다고 하면 당연합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구조 한 번을 정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돌리게 되면 수천만짜리짜리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시작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구매 시 명의 그리고 구조 설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미래프로퍼티 그룹의 더보기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